여러분이 만약 100년을 살았다면 무엇을 후회하실 것 같나요? 100년을 살아보셨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에서 오랜 삶을 살면서 느낀 점을 소개하시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삶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 인생 대충 살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생의 선배로서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죠. 인생이라는 것 그 자체,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것에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 찐 어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선진국은 국민들 80% 이상이 100년 이상을 독서를 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는 독서를 즐기는 국민적 현상을 볼 수 없다. 저는 첫 번째 책을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책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죠. 내용이 이상하다면 제가 잘 풀어내지 못한 것이지 책이 이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만족스럽지 못하셨다면 저를 욕해주세요. 또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 동화 같고 좋잖아요? 물론 조금 막 토끼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현자라고 불리는 어른이 인생 이야기를 하고 정말 찐 어른의 시각으로 독서를 이야기하니까요. 선진국에서는 독서를 참 오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서를 뭔가 좀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시간 내기는 좀 아깝고 유튜브에 너무 중독됐어. 우리 어른들이 진짜 찐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나는 꼰대 소리를 들어도 독서를 좀 해왔지 않모허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서는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첫 번째, 성공하면 행복할까? 행복은 거의 모든 사람이 원초적으로 원하는 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같은 대답은 거의 없죠. 일단 저는 돈을 생각해보죠.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은 모두 주관적입니다. 같은 돈이라고 해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갈릴 수가 있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나의 주관과 생각입니다. 돈이 많은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물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좋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죠. 당장 저만 해도 당장 동전이라도 주우면 마냥 웃음이 나오는걸요. 너무 거지 같은가. 하지만 욕심과 만족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1억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지만 누군가에게 1억은 좌절의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성 들여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으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는 법이다.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답도 달라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베풀고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실패할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하루 24시간 풀 노동을 해도 마음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는 거구나. 목적은 돈이 될 수 없는 거구나. 두 번째,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부부인 듯 친구인 듯 효도인 듯 본능인 듯 고생이 결국 행복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 있는 눈물의 값이 귀하다는 것. 성격 차이? 성격이 같은 사람은 애초에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야기를 했죠. 결혼을 하지 마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해보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먼저 위해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외모보다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본다. 네 아내의 어떤 면을 키워주고 어떻게 위하는 마음을 가질까? 3장,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우정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좋은 친구, 좋은 종교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4장, 사장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과 성공 그리고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장 동력을 만들 때 죽음을 생각해보라고 하잖아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도 자연스레 죽음을 떠올리게 된 이유도 있었고요.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때 남기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여러분이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쓰겠나요? 이것은 정말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 같습니다. 5장. 5장은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에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가족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고 때때로 과거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행복은 공부를 시작하고 취미활동을 계속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의 끝을 향해 열심히 걷고 있죠. 이것은 막을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여행을 즐거웠다고 이야기하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꽃을 피우냐는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표정은 밝게, 얼굴엔 미소 가득, 그리고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본이었습니다.